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박용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아마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내 사업을 위한 플랜을 한번 짜보기 위한 취지가 아마 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같이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조금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에 딱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정부 지원 사업 기반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신다는 건 사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금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뭐 예비 창업자 분들도 계시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품이 실제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MVP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있죠. 그 기능을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니멀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꽤 괜찮으면 이제 시제품 제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봇이라고 해서 조금 포지션을 바꿔본다.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 높여보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정부 지원 사업 기반으로 보시면 MVP를 가지고 있는 팀을 찾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조금 흔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의 시장 검증을 조금 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업 계획서 작성 목차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일반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 부분은 이제 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한 장으로 간략하게 요약본으로 작성하는 페이지이고요. 사업 계획서 작성 목차가 사실은 전체적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 아이템 명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문제 지점이 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조금 작성해 본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내가 해결하려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또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민속 마당놀이라고 한번 정해봤거든요.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속 마당놀이. 전체적인 그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게 한눈에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미지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따로 이미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품이 있는 경우는 그냥 제품 사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제품 사진이 없어. 그러면 설계 도면 같은 걸 직접 손으로 스케치처럼 하셔도 되고요. 3D 모델링 같은 걸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한 그림을 조금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인식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문제 발견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내 제품, 내 생각,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대표적인 사례만 하더라도 여행을 온 여행객들이 그 지역에 로컬 기반으로 뭔가 조금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약간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황에 봉착된 사람들의 빵과 숙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점으로 작성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내가 어떤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이 가장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목적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디어의 목적성.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보통 냉장고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통해서 저기 아주 추운 지방, 알래스카 같은 지방이 있습니다. 이런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획하고 처음에 문제인식 지점을 어떻게 정해야 냉장고를 조금 구매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될까, 또는 판매에 조금 영향을 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가 좋다라고 해서 제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냉장고의 기능은 신선함이 핵심이죠. 추운 지방은 얼잖아요.
그 언다는 거는 신선한 거와 같은 의미로 봤을 때 같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냉장고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래스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강조해야 된다? 신선함을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신선함은 곧 또 뭐랑 연결돼 있죠? 또 건강함이랑 연결이 돼 있죠. 신선함을 목적으로 냉장고라고 하는 아이디어 형태가 구현이 된다. 이렇게 로직이 짜여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뭐 진입할 거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해서 시장 분석도 나오고요, 또 차별화 전략도 나옵니다. 아이디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가 제품이 있어 그러면 제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이 없잖아요. 부분으로 짜맞춰서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지점에서의 두 번째 카테고리 목적성에서 내가 뭘 할지 그 액션을 뽑았잖아요. 냉장고 예시로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신선함 얘기했죠. 그럼 신선함이 목적성이죠. 그럼 신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 냉장고라는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책들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 플랫폼 사업자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부동산 정보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저기에서 그 웹서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이득이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뭐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면서 관계도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이득을 주고받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제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한테 줄 때 그때 우리가 중간 수수료 마진을 몇 % 정도 우리가 취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도를 작성을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규모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보통 탐생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탐생섬이라면 뭐 전체 시장, 그 중에서 이제 썸은 우리가 조금 유효한 시장,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시장이고, 썸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점유 가능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트레이닝 방법이나 매칭을 해주는데 그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구글을 통해서요, 스마트폰 시장 치면은 스마트폰 현재 우리나라 보급률, 세계적인 보급률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전체 사용자의 헬스케어 뭐 1000만 명에 그 중에서 뭐 만성질환 환자가 1000명 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이 조금 잡힐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자료를 이제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신뢰감이 없고, 이왕이면 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조금 찾아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좀 최신 자료들 기반으로 작성을 해보신다면 시장 분석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차별화 전략 부분인데요, 경쟁사가 명확하게 하나가 있으면요, 하나하고 우리 아이디어 또는 우리 사업 아이템하고 비교해서 차별화 전략을 써 주셔도 되고요, 많으면 2개까지 쓰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기업은 없다라고 하는 X 표시가 우리는 있다라고 표시해 주면서 차별화 전략 부분에 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외에 뭐 수합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추가로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합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 전략 부분이나 아니면 탐샘썸이라든지 아니면 UX 기반을 요즘에는 조금 더 선호를 하세요.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제품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직접적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성장 전략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출 전략,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소요는 내가 이 사업 계획에 있어서 총 얼마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조달 계획을 쓰는 건데요, 조달은 내가 실제 조달했다는 걸 쓰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획을 쓰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과 조달할 금액에 조금 맞춰서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파트 부분에 8천만 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죠. 이 8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을 1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예상하는 거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하려고 한다 하면 7천만 원에 대한 사업 자금에 대한 집행 계획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사업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게 사실은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 진입은 말 그대로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은 카카오톡도 있고 요즘 뭐 인스타도 있고 또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오프라인의 경우도 뭐 지하철 광고도 있고 버스 광고도 있고 뭐 잡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또 있잖아요. 시장 진입할 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또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OX로 조금 나눠 봤는데요.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자취생이 많은 신림 지역에 지하철 액자 광고를 실시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타겟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타겟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쉘터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없죠? 타겟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하는 타겟을 선정하고 회사원이 가장 많은 강남 지역에 쉘터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이런 식의 약간 요령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사업계획서가 같은 텍스트라도 조금 더 풍성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다면 뭐 온라인 광고 홍보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뭐 내가 구글 광고라 뭐 키워드 광고 구글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나는 컨텐츠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써본다든지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나는 직접 영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나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나름의 영업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액션 플랜들을 조금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팀 구성인데요. 우리 팀의 내용도 쓰지만요. 기본적으로 내가 또 자문을 얻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자문위원 분들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협력사 내용들도 또 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업이 실제로 문제에 봉착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또 역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만 쓰라고 해서 팀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 네트워크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페이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완료가 됐고요. 성공적인 창업 응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